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주요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강릉 등명낙가사, 동해 삼화사 등 도내 주요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누리에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휴일인 오늘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1에서 5cm, 많은 곳은 7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요즘 같은 동해안이어도 동해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강릉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큰데 전문가들은 결국 외지인 투자 비율 그리고 공급량 차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강릉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2년 9월 112까지 올랐지만 올해 1월 110으로 내려왔고 5월 현재는 108.5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릉은 외지인의 수요가 비교적 높아 지방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탑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한창 강릉 부동산 경기가 좋은 2020년 외지인 투자 비율은 26%, 2022년에도 21%에 달했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지난해는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외지인 유입이 많아 가격이 오르지만 반대면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외지인의 수요가 있어야지 강릉은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경기가 요새 아시다시피 안 좋다 보니까 외지인 수요도 같이 감소되고. 강릉시에는 3년 사이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 현재 5만 6천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그 신규 분양된 게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정도 건축한다고 보면 거의 매해 3,000세대 이상이 계속 준공되는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쏟아져 분양이 잘 안 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추가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것만 강릉 아파트 전체의 10% 정도인 12개 단지 5,371세대, 새로 추진 중인 것도 2,500세대가 넘습니다. 반면 동해 지역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매주 0.2% 안팎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동해의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0, 2022년 104, 올해 1월 107까지 올랐고 지금은 1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은 동해 지역의 공급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해 아파트 세대는 2만 7천 세대가 넘는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1,500호 정도로 5%를 조금 넘고 있고 새로 추진 중인 것은 47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또 산업단지가 있어서 자체 수요도 좀 있는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최근 1년 동안 분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동해 지역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며 당분간 가격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춘천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정치개혁과 더불어 강원도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원도당 창당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춘천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춘천에서 34,700표를 얻어 득표율 20%를 차지했습니다. 38개 비례대표 정당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강원도당 창당 시기를 조율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도당 차원에서도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지 못하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수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뿐 아니라 보통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성과를 22대 국회에서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들은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냈습니다. 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아직도 막혀있는 현안들이 많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도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법의 추이를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도에서 이번 정부가 위기를 조장했다며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는 그러한 가짜 힘을 내세우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다라는 것을 강원도민과 제가 같이 증명하는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MBC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는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총 예산 규모에 따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가 속도, 양에 비례해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늘리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돼야 그에 이어지는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그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명작으로 평가받는 양양 설리먼터 금동보살입상이 9년이란 긴 보존 작업을 거쳐 출토지 강원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인 천년의 불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명에 비치는 금빛과 화려한 장신구, 불상 뒤로 부처의 빛을 표현한 광배가 자태를 뽐냅니다. 양양 설리먼터 금동보살입상이 보존 작업 끝에 천년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높이 66.7cm, 출토지가 확인된 보살입상으로는 역대 최대 크기로 보물급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전 시 다시 찾은 신라의 빛이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금동보살 입상 중에서 광배와 대자 그리고 이 보살이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고, 금동보살입상이 양양 설리먼터에서 발견된 시기는 2015년. 흙을 털어내고 역사 기록을 대조해 파손된 부위를 다시 만든 9년의 보존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불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 뒤 출토지인 강원도로 돌아온 겁니다.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 강원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상설 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는 설리먼터뿐만 아니라 삼척과 홍천 등 강원도 곳곳에서 발견된 불교 유물과 선사시대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소장품 13만여 점 가운데 2,000점 이상이 공개돼 천년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교권 보호와 교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함을 인정한다면서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선 교사들을 언급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의 한계에 대해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오늘을 사랑으로 채우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상품권 선불 충전금으로 4억 6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강원도는 선불 충전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으로 전환했다며 1년 동안 전환 전보다 300% 증가된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 수입 증대 우수 사례로 꼽혔다며 각 시군에도 상품권 선불 충전금 개선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조정 운영합니다. 대상 구간은 영랑초교 중앙로와 교동초교 미시령로 등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안내 표지판, 노면 표시, 가변형 속도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공사를 완료했고, 경찰과 협의해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15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들은 전자칠판 학습 활용도가 높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사업 예산을 모두 감액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예산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는 삼척 50천과 주천강에 대한 홍수 안전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50천과 영월 주천강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예정돼 지자체 업무가 환경청으로 이관되며 이관 시기까지 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홍수 취약지구 발굴과 CCTV 설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체 길이 21.11km의 삼척 50천은 오는 10월에, 21.42km의 주천강은 내년 1월에 각각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강원도가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웰컴 키트를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도내로 전입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식기 세트 또는 바디 세트를 청년센터를 통해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강원 청년 포털로 하면 되며 선정되면 춘천과 동해 삼척, 태백, 평창, 홍천 등의 청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속초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속초몰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식품 등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으로 속초시에 공장이 등록된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우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홍보, 전자상거래 컨설팅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